저는 2014년 4월 16일에 한 노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된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날 요양원에서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로비에 TV가 틀어져 있었고요. 할머니 세 분이 앞자리에 쪼르륵 앉아서 하염없이 TV를 보고 계셨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그 일이 있었던 날이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할머니들께서 계속 탄식을 외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지, 우리를 데려가지, 이를 어째 하던 게 6년간 아직도 귀에서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리에 많은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하염없이 만들면서 나눠주고 진상규명을 외쳤었지요. 저희 아이가 세월호 별이 된 그 아이들과 같은 97년생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날도 또 2주 전에 그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를 가던 그날도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와 제 곁에 항상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같이 별이 되는 그날까지 세월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이에 늘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란 리본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무기력하게 1년에 한 4번 정도의 그 상주단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많은 시민들을 만났었죠. 그때 같이 슬퍼하는 시민도 있었고 또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배웠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세월호 상주단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목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무기력했지만 우리는 세월호를 진상규명을 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보낸다는 생각에 2번의 총선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오늘까지 우리는 2014년 4월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아이들을 바라볼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제 모습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저희들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저는 다짐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가 우리 이웃들과의 소통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는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좁은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들고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진실이 사라지거나 묻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또 해내기 위해 또박또박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 세월호 이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월호가 자꾸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2년쯤 뒤였을 거예요. 구의역도 있었고요. 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만 우리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이 얘기를 나누게 되지만 내년에는 맑은 공기 아래에서 세월호가 조금 더 진전이 됐을 그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 꺼진 방 책상에 앉아서 흐릿하게 스민 네온에 비춰서 편지를 쓰지. 참 미안하다. 난 늦은 건 아는데 너에게 가는 길이 아직 가득하네. 나도 참 답답해. 언젠간 너에게 갈 거야 곧 말했는데
않은데 너무나 미안해. 난 자꾸 늦게 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너를 잘 알면서도 어두운 내 맘 창가에 기대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에게 그 말을 걸지. 참 보고 싶다. 나 변한 건 아닌데 거울에 비친 내가 요즘 어색하다. 언젠간 너에게 갈 거야고 말했는데 너무나 미안해. 자꾸 늦게 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너를 잘 알면서도 나도 참 답답해. 언젠간 너에게 갈 거야고 말했는데 너무나 미안해. 자꾸 늦게 돼.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너를 잘 알면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너를 잘 알면서도 육 년 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긴 행렬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이었겠지요. 딸아이와 함께 찾은 분향소를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한 채 멀리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 5년, 벌써 세월호 육주기가 되어버렸네요. 아직도 세월호에는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6년 전 팽목항에 묻힌 채 따뜻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4월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찬란한 봄이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가슴 시린 봄이었겠지요. 나는 지금도 세월호를 마주하기가 겁이 나고 심장이 아파옵니다. 갑작스런 이별과 아픔을 겪은 그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상처난 가슴은 오로지 유가족의 몫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던 그날의 현실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나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 속에서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에도 나는 문득문득 별이 된 아이들이 떠올라 마음이 쿵쿵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겹다 말하며 눈을 흘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플 땐 함께 울어주고 옆에서 힘을 보태주고 온기를 채워주며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아픈 상처를 주거나 모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듯 앞으로도 유가족들이 환한 웃음을 짓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180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있습니다. 그들 중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도 있었죠. 그들에게 바랍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 이전에, 정체적인 것 이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범죄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겠지만 7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상규명에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국가 안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천은 흠주누고 수목은 종잡은디 안악은 눈 쌓이고 전봉 바람이 질적해 무낭 끊어지고 화포목실이 없었으니 새가의 울야마는 척벽의 객사원귀 고향이별 한주들의 조승을 원망다 지지우르후드니다 돛하는 쌓인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를고 햇빛쭉 젖빛쭉 제빛쭉새 자칭영웅 간데 없고 백개도 생을 괴로워하네 병이 좋다고 장연한 화를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살간다 저 후반세 반공어 둥실 우비에 동남풍을 내가 막어 수레 너울 저바람 닦기 절망고 벗어났네 하병아 우지 마라 누워지리 저종 달새 광개워통 겁을내어 버신 농포를 내입었네 따욱따욱이 쳤따욱이 화룡두가 불언이로다 폭병풍파가 밀어온다 어서가자 저개우리 험당 끝에 겁낸 양주르기 갈수록 얄방붙다 복병을 보고서 이 양을 어여라
속탱빈 고목을 안고 뼈쪽 앉아 징구리로 오리며 때 내리며 때때 두드럽고 뻑지꺽대 저 쭈구리는 체랑다 각세 소리 조조가 듣고 탄식을 한다. 회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침몰 소식을 들었고 전원 구조됐다라는 소식을 이후 들었는데 잠시 후에 그게 오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좀 무덤덤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계속 텔레비에서 나오는 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이게 뭐지? 구조가 되고 있는 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대한 언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봤던 세상은 절망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참혹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또래의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내 아이가 저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출퇴근하면서 그 대한 언론들을 보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에서든 어디서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역에 이제 세월호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맨 처음에 그게 일주기 북콘서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 기획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좀 행사장을 꾸미는 이런 활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이제 북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책을 읽어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다 타이핑을 해서 노란종이에 인쇄해서 행사장에 좀 장식한다고 이제 붙였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304명을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서 그러니까 행사장 입구에 붙이는데 그 별 모양으로 이제 가위질을 하고 그 별 모양 종이에 그 사람들 이름을 적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지역에서 매주 서명전을 이제 진행을 하셔서 자신은 없었지만 그때 이제 조금씩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명대 옆에 이제 쭈뼛쭈뼛거리고 서 있다가 뭐 유인물도 나눠주고 노란 리본도 나눠주고 저희 지역이 이제 그 실천을 하는 시간이 어르신들이 이제 좀 술을 드시고 이제 거나하게 취할 뭐 그 정도 이제 시간대이다 보니까 그 실천전을 할 때 거의 막 욕도 많이 먹었고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인지 나중에는 욕을 안 먹으면 약간 좀 허전한 기분도 들고 누가 와서 이제 소란 부리고 이러면 처음에는 이러다 나 경찰서 잡혀가면 어떡하지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제가 경찰서에 전화하고
뭐 그런 정도가 돼서 되게 많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지역분들과 해서 많은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매번 굉장히 큰 감동 그런 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기 활동뿐 아니고 뭐 안산으로 이제 소풍도 가서 이제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물망초를 심고 그리고 지역에서 뭐 기업 공간도 이제 작게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조바심 많이 가지고 뭐 이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잊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부장을 맡고 있는 동수아빠 정성욱입니다. 세월호가 지금 많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죠.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금 세월호는 이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고 가장 많은 말을 낳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각 정당마다 자기의 정당에 맞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를 계속 정치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말 그대로 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는 계속 세월호를 가지고 막말, 폄훼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체가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결과를 계속 낳고 있거든요. 가장 예를 들어서 막말을 좀 많이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그런 것처럼 세월호가 계속 정치권에서 이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는 참사로서 밝혀야 될 진실을 밝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멈춰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진상규명하는 게 이 정치권이 해야 할 하나의 참된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언론, 그 다음에 일부 교수들 계속 이걸 세월호를 가지고 자기들의 뭐 입장을 나타내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좀 삼가해 주시고 이건 전 국민이 지켜봤고 가족들이 슬퍼했던 하나의 참사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갖고 진실만을 좀 말씀해 주시길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 아닌 거짓 참 많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아픔, 그다음에 피해자가 아픔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짓, 오보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고 참되게 알고 있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언론에 보시면은 오보 나오고 일부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왜곡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보기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가족들이 좀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왜곡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후회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모든 국민이,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하시는 시민분들이 함께 거의 길을 같이 걸어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굴하게 안쓰럽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 감고 귀를 막고 숨 막힌 채 모른 척 할 순 없다네. 눈치 보며 시를 끄적이며 구걸하듯 살게 두지 않아. 한겨울에 비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쳐도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 거짓으로 윗선으로 무뎌진 심장을 깨워 비겁한 족쇄를 벗고 거인과 맞서리라. 날렵한 펜과 날쌘 칼은 최고의 든든한 동료. 시를 쓰고 전투를 할 때 무한한 영감을 선사하니까. 허나 칼로 펜을 꺾으려는 자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 자유로운 불꽃처럼 독수리 날개짓처럼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 고결한 달빛이 되어 죽은 밤을 밝히리라. 나라는 친구 미지의 운명이여. 서울아 날 배신해도 지옥 끝에서 웃어주마. 진실한 강한 영웅 최후의 승자 나니까. 저 하늘이 날 버려도 육체가 소멸해도 내 영혼만은 영원히 숨쉬리. 바위 같은 걸음으로 빛나는 용기를 품고 혼자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고통이든 반열이든 무엇이든 다 데려와 세상 모든 거인들과 맞서리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6번째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어났던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사건은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의 나라라는 생각이 아주 사람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 4.16 약속지킴이 도봉 모임은 매주 금요일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선전전과 서명전을 받으면서 도봉구를 지나는,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과 만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4월 16일에는 노란 리본과 노란 리본 매듭을 하면서 도봉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매월 한 번씩 소식지를 만들어내면서 온라인으로도 도봉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이나 팽목 순례를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가 지난 검찰이 만든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그 중에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달 말에 마무리되는 검찰 수사단의 결과는 그저 생색내기의 검찰 수사단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특조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작년 11월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고 그 보도도 했고, 또한 그 한 아이의 이름을 온 그 지상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결과는 참으로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 후속이 없어서 오히려 그 아이의 이름만 지상에 알려진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특별조사단도 임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또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도 올해로 마지막으로 그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제 생각에는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7주기 이전에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4.16 약속지킴이 및 도봉모임은 중앙에서만의 연대가 아니고 지역에서 도봉구 내의 안전사회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연대를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주기 때 안전사회 포럼이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주기가 되기 전까지 온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모임도 그에 발 맞추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동네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검찰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반드시 7주기 이전에 세월호 참사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가 내일보다도 내겐 가까워. 난 항상 과거에 매여 사니까 매번 한 걸음을 떼어가는 것도 버거웠어. 난 그냥 여기에 계속 서 있을게. 모두 날 떠나가도 난 괜찮아. 사실 내 상처를 보듬기도 난 버거워져.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혼자서 나 속삭여보네. 어제가 오늘보다도 내겐 아까워. 행복은 과거에서만 보니까 자꾸 흐려지는 추억들이 너무 아쉬워서 난 그냥
괜찮아 나는 정말로 괜찮아 나는 정말로 괜찮아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정호승.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그대를 만나러 팽목항으로 가는 길에는 아직 길이 없고 그대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아직 선로가 없어도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푸른 바다의 길이 하늘의 길이 되던 그날, 세상의 모든 수평선이 사라지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통곡하고 세상의 모든 등대가 사라져도 나는 그대가 걸어갔던 수평선의 아름다움이 되어 그대가 밝히던 등대의 밝은 불빛이 되어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한 배를 타고 하늘로 가는 길이 멀지 않느냐? 혹시 배는 고프지 않느냐? 엄마는 신발도 버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아빠는 아픈 가슴에 그리움의 면발을 뽑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 주었는데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긴 먹었느냐? 그대는 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인지, 왜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볼 수 없는 세계인지, 그대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잊지 말자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세상의 마음을 행여 그대가 잊을까 두렵다. 팽목항에 갈매기들이 날지 못하고 팽목항의 등대마저 밤마다 꺼져가도 나는 오늘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봄이 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져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